네, 오늘로 6월 지방선거가 57일 남았습니다.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질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 가운데서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선급 주자들이 출마했기 때문이죠. 우선 그 중에 한 군데 바로 중요한 경기도 지사 출마 선언하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 오선 의원 아니세요? 네, 오선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시흥을인가요? 경기도 시흥을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과분한 사항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20% 이상 이긴 곳입니다. 시흥이 아주 효자 노릇을 했네요. 네, 이재명 후보께 아주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그쪽 정계를 이어받아가지고 경기도지사에 나오셨는데 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다 드리는 질문입니다만은 나 조정식은 누구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저에 대해서 여의도 정책통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의도 정책통이요? 네, 제가 이제 많은 당과 국회에서 주요 요직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죠, 예. 일을 아주 성과 있게 잘 마무리해서 네. 정책통은 조정식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우리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인 네네. 이제 이재명 고문과 관계에서는 이재명의 진짜 찐동지다. 오, 찐동지다. 네네. 이재명 고문과 함께 지난 14년 동안 오랫동안 함께 해오면서 그러네요. 함께 이재명 고문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에 대해서 개혁주의자. 네, 제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성과를 중시하면서 일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싸워야 할 때는 제가 굉장히 독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외모는 되게 순해 보이시고 인자해 보이시고 그래서 좀 점잖게 하실 것 같은데 또 일할 때는 안 그러신가 보네요. 네,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를 사람들이 좀 하는 좀 게 있어요? 부드러워 보인다. 네. 그다음에 선비 같아 보인다. 네. 그런 얘기 있는데.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 나름의 반듯함과 강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어쨌든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네. 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선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출마의 변을 혹시 좀 짧게 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희 민주진보 진영 더불어민주당에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고 특히나 지금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게 될 텐데 이제 곧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보이는 그런 독주와 불통, 오만을 엄중하게 견제하고 네. 바로 잡아야 되는 선거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중에서 특히 경기도는 대단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중요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성과와 업적이 녹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와 업적들을 계속 발전해서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선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조정식이 적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경기도에서 지난 5선을 하는 동안에 20년 가까이 민주당의 가치와 전통 그리고 정신을 지켜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당에서도 대변인이나 그다음에 정책위장, 또 사무총장, 경기도당 위원장 등 국토교통위원장 이렇게 주요직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유능함으로 경기도를 네. 이끌 정책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시절에 네. 경기도 인수위원장을 제가 맡았었어요. 인수위원장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경기도정을 네. 함께 설계했고 또 제가 여당 정책위장 시절에 2년 가까이 이재명 우리 지사님과 함께 굉장히 많은 일을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원님께서
전 조정식 의원이 훌륭하신데 인지도가 좀 약하셔서 걱정이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정일령님, 조정식 의원님 믿을 수 있는 의원이지만 인지도가 조금 그러네요. 다 이제 훌륭하신 분이고 맞다고 하는데 인지도가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좀. 어쨌든 인지도 문제는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일에서의 저의 주어진 일에 대한 성과를 중시하면서, 제가 뭐 좀 나서거나 했던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서는 제가 성격이 아니고. 싸울 네. 때는 굉장히 엄하게 싸웠었는데,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당직을 하면서 네. 당 지도부를 보필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점이 있었지만, 도리어 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고문의 전략자산이었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전략자산이요. 네, 예. 그러면서 또 이재명 고문의 핵잠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핵잠수함.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저희가 조정식 의원, 지금 여기도 보면은요, 너무 훌륭하시고, 진실환님께서도 일 잘하시는 분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국민은 일 잘하는 분을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응원하는 글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정식 의원 정말 어떤지 한번 과거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찾아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 9시 15분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뒤 본회의장 기습 점거에 들어가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싸움도 사생결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의장석으로 몸을 날려 막는 야당 의원들과 밀쳐내는 여당 의원 간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마 남이 볼까 두려워 낯이 뜨거운 난장판이 온종일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 단상 위로 올라가서 좀 떨어진 분이 의원님이세요? 네, 그렇죠. 국회의장 오. 단상 그 MB학법 지난 2009년도에 네네. MB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디어법. MB학법을 강행 처리할 때 네. 국회의장 단상을 제가 뛰쳐 올라가고 그걸 온몸으로 저지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요. 네, 그때가 제가 원내 대변인 시절을 했었는데 저 화면이 당시에 나오네요. 네, 저 당시에 저 밑에 제가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네. 지금 보니까 밑에서 장재원 의원님도 보이고요. 또 일단 강용석 쳐다보고 있는. 씨도 멀끔하니 쳐다보는 게 보여요. 그러네요. 진짜 좀 우리가 아는 인물이네. 네네네. 저 신기하다. 사진이 당시에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아주 굉장히 국회에서 격렬하게 저희가 싸웠을 때인데 제가 당시 원내 대변인으로 저때 보통 동물국회 뭐 이런 말 나올 때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국회에서 저희 당시의 민주당이 MB학법을 막기 위해서 약 한 2주 동안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노선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그때 제가 기획하고 주도를 했어요. 그래요? 아마 아니, 제가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80년대 네. 제가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 운동도 하고 또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 한 프레스 공을 한 4년 있었습니다. 프레스공으로요? 네네네. 그때 위장 취업을 했었죠. 그러네요, 네, 이제 진짜. 학생운동 출신들이 이제 공장에 노동운동을 위해서 위장 취업을 했을 텐데 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려면은 정치 권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노동운동 4년 하다가 정치권에 옛날에 김대중 총재 네. 그러니까 야당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YS하고 그때 제가 이제 당의 당직자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 경험, 정당 경험이 올해 딱 30년입니다. 30년이나 되셨다고 생각을 도 못했는데.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 장면을 보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저도 이제 TV에서 보면서 참 온갖 예전의 일들이 다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시대를 5년을 참 살아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한숨도 나오고 너무나 가슴이 원통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준 국민들께 너무나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인데 우리가 다시 또 우리 역사가 과거 이명박근혜 씨도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좀 되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겠지만 벌어진다면 난 역시 또 그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투쟁하겠다. 네. 지금 보니까 댓글들이 뭐 정원님, 최수진님, 달콤커피경님, 뭐 주문을 걸다님, 나르신의 대박이십니다. 뭐 이재명 후보님의 진정한 동지십니다.
잘했어요. 크하 이런 모습 너무 좋아요. 민주당 전투력 짱이에요.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조정식 의원님, 이재명 고문을 이 자리에 불러낸 공신 아닙니까? 또 최현정 씨가 이렇게 또 얘기도 하셨고요. 전혀 몰랐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제가 이재명 우리 고모님하고 인연이 한 14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네네. 이재명 고모께서 이제 성남시장 출마 네네. 준비하실 때 그때 당의 부대변인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원내대변인을 당시에 저때 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 출마 준비하시면서 그때 성남의 큰 이슈가 일기 신도시 분당 리모델링에 네. 대한 그 시민들의 민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재명 변호사께서 그 한 10,000명의 서명부를 만들어서 네. 그것들을 시민운동을 조직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 서명부를 초창기에.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안을 당시 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대단하신데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성남시장 승리에 제가 좀 일조를 했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2010년과 14년에 성남시장의 그 출마를 위해서 이제 했을 때 그때 제가 공천심사위원장과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제가 공천을 줬습니다. 공천해드렸어요. 정말 의원님 외유 내강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시절이었는데 조정식 네네. 의원이 여당 정책위 의장 하시면서 네. 기재부 장관, 또 지금 홍남기 장관 같은 분이 있었나 봐요. 기재부 장관의 반대를 꺾고 1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철시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재부 그 센 기재부를 그때도 꺾었을까? 기재부 장관이 홍남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분은 예, 그 통보의 만나면 벽이네, 싸우는 게 통보의 벽. 만나면 싸우는 게 일이었었어요. 네, 한번 네. 어쨌든 간에 어떻게 그분을 설득시켰을까요? 당시가 코로나 초기였었는데요. 아, 초창기에. 굉장히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을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네. 그 경기도지사로 그때 일하셨던 이재명 고문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랬죠. 근데 기재부가 도저히 맥히지가 않아요. 기재부는 왜 그래요, 정말? 예. 원래 금고직이잖아요. 금고직이라도 그렇지 예, 너무 예. 사람들이 너무 진짜 그래서 큰 그림을 못 그려. 선별적으로 그냥 일부만 하겠다. 근데 그래서 효과가 없거든요. 네, 네. 지역 상권을 이렇게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해찬 대표님도 이재명 지사 의견이 옳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를 설득하고 네. 기재부와 막 책상을 치고 수차례 싸우면서 결국 그걸 관철시켰습니다. 아,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온 국민 다 받았죠. 저는 기부했다는 거. 네. 자, 요즘 경기지사 출마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명심, 소위 네네네. 말하는 명심바람이 한창이죠. 네. 우리도 조 의원님뿐만 아니라 뭐 안민석,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상임고문 지켜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키겠다고 그분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안민석 의원도 같은 오선 의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꼭 이재명을 계승할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염태영이라든가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뭔가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다른 분들도 다 내가 이재명 고문하고 친해, 내가 그동안에 나 열심히 세웠어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다들 그 이재명 고문을 앞으로 지키겠다. 그리고 다 똑같이 하는 것들은 말해요. 네.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어쨌든 또 지킬 사람이 많네요. 그러면. 다들 다 지켜줬으면 좋겠고. 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이재명 고문과 함께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지켜왔고, 또 앞으로 지킬 사람인가는 네네. 함께 해왔던 지난 시간과 함께 일해왔던 과거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일했던 과거와 네. 지금까지 모습을 봐라.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재명 고문께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같이 해왔던 모습들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이재명 이제 고문께서 그때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네. 저에게 인수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러셨어요. 네. 그 경기도 인수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그 이제 경기도의 도정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하면서 그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을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정책의장을 하면서 네. 또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을 제가 꽤 많은 예산과 정책에서 한 2년 가까이 뒷받침을 했어요. 그 경기도의 많은 국책 사업들도 제가 유치해 왔고 그 당시에 그 경기도는 굉장히 큰 광역자치단체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국비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곳인데 제가 역대 최대 국비 지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진짜 다음에 뭔가 생각하면 딱 하시는 거는 실천을 하시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 출마하셨을 때 초기에 네. 세가 없을 때 네. 제가 이해찬 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그 전국 조직을 밀어드리고. 만들어서 약 한 25명의 현역원을 규합을 해서 이제 경선 초기부터 이제 쭉 치고 나갈 수 있게 했었죠. 그때 맞아요. 제가 총괄본부장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미셀 펄님께서 조정식 의원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응원합니다. 최 원장님, 조정식 같은 분이면 경기도 맡겨도 됩니다. 정무 감각 짱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상황은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그렇죠. 보도에 나온 것에 따르면은 김동연 전 대표가, 새물결 대표가 사실은 제일 인지도도 있고 제일 좀 다른 국민의힘을 상대로 했을 때 이길 사람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경선을 민주당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좀 거쳐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떨지 모르겠고, 이게 또 하나는 이재명 고문을 사실은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생각이 있는 건데, 그걸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이 경선에서도 좀 중요하게 영향을 그렇죠. 미칠 것 네, 같아요.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뭐 자기는 보복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모르는 일이라서 그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앞으로 잘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요거 하나 진짜 궁금했어요. 이재명 상임고문한테 본인이 나가게 되면 공석이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네. 물론 경선에서는 하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본선에 만약에 갔다 그러면 네. 의원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4월 30일 저희가 4월 30일까지 제가 후보가 되면 그 시행을 해서 동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고문을 나가시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현장에서 왜 지지자들 그러신 거죠? 중심으로 네. 그러셔야 된다는 많은 호응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네. 참 이 문제는 참 제가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하면서 참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민주당을 아주 강력한 민주당으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하는 이제 꼬라지를 보면 이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좀 위태위태해 보여요. 최근에 전격적인 압수수색, 산자부에 네. 대한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이 검찰공화국이 등장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네. 반대 세력과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탄압들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게 저의 정치 경험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신 이후나 또 이재명 고문이 정말 큰 자산 아닙니까? 지지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되지만은 그래도 제1당이잖아요. 네. 그럼 이를 흔들고 상처내기 위한 뭔가 모종의 큰 그림이 일들과 나올 이런 거다. 것들이 정기국회 9월 직전에 7, 8월에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7, 8월에. 예,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적폐수사 하겠다 그랬다가 시끄러워지니까 본인이 말을 바꾼 거예요. 네, 그리고 좀 김건희 그런 씨가 거 있죠. 녹취록에서 뭘 했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밑에서 알아서 할 거다. 경찰에서. 네. 그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검찰의 공권력이 칼을 들고 덤벼댔는데 우리가 맨몸으로 싸우다 당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또 갑옷도 입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당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고문께서 대선 끝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좀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네. 동시 보궐선거에 출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입성을 하시면 또 경기 시흥은 압도적인 곳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통해서 이후에 전당대회를 출마하시게 될 경우 당대표 나가서. 현역으로서 하셔야 됩니다. 현역으로 또 당대표 하는 게 중요하군요. 예, 왜냐하면 원내로서 하게 되면은 네. 한계가 있어요. 원내 지휘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힘을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역으로 당대표를 하셔야지 민주당을 쇄신하고 강력하게 만드는데 진두지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님께서 이재명 쉬었다간 잡혀 먹힌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말이 이제 그 말인가 봐요. 좀 힘을 네. 가지고 있고 보호막이 필요하다. 이런 요즘에 이제 갑옷을 입혀드려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하시죠.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초대 총리로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네, 네.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분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지금까지 4개 정권에서 고위직을 거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참. 참 많이 하셨어요. 참 체제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죠. 아니, 얼마 전에 이제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 우리 정부 때 네. 그 한미 FTA 타결 했던 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네, 있었습니다. 김현종. 예. 김현종 본부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장수는 두 주군을 모시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거와 너무 대비되는. 이분은 4분을 모신 거죠. 예, 예, 말이다.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지금이 우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나 이 글로벌 경제 위기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데 이렇게 과거에 뭐 그렇다고 과거의 경험이 그걸 제가 표명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감각으로 그 다음에 무색무취한 그 관료 출신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걱정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서 네. 뭐 더 자세한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김동연 대표 네.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경선 룰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는? 그 김동연 대표, 그 새물개월 대표께서 그 경기지사 후보 나오시면서 아무튼 민주당 경선에 네. 만약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경선룰 변경에 대한 좀 문제제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제기의 핵심은 권리당원 비중을 줄이자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개혁의 방향은 권리당원의 그 역할과 비중을 자꾸 높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당 개혁 흐름에 정말 배치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간다? 네. 그리고 도리어 최근에 네.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너무나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재명 고문에게 힘을 주고 민주당에 힘을 주겠다. 네. 그러면서 신규 권리당원 입당이 20만 명이 넘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팬덤 현상입니다. 오히려 선거 끝난 다음에 네, 더 많이 네, 네. 입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의 승리에 대한 그 민주당의 많은 출발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지사 선거에 보면서 그 비중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권리당원 비중 줄이면 아마 당원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도리어 새로 신규 입당한 권리당원들에게도 기회를 투표에 줘야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신청을 해서 같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게 3개월이 지나야지 투표권이 생깁니까? 현재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너무 멀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들어가도 참여를 못 하겠네요. 대선 기간이나 그전에 했던 경우는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이에 대해서 저도 후보자의 한 사람이지만 그 이런 취지와 그다음에 정당 개혁과 우리 권리당원들이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네.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좀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딱 2가지만 질문할 건데요. 네. 지금 김은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력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두 분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죠. 네네. 나가면?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제가 후보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상당히 붐이 벌어질 일어난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그동안 출마 선언도 이제 한지 딱 일주일 됐어요. 네.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제가 제 거취를 말씀드리질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총괄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도 출연하고 하면서 요즘에 제가 좀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그런 현재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것 속에서 뭐 유승민이 됐건 또 김은혜가 됐건 저는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김은혜 의원은 초선이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주셨던 열망, 경기도에서 네. 열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끌어올리는 거고 그런 데서 누가 이재명과 함께 해왔고 경기도를 이끌 역량이 있는가. 네. 이게 본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할까요? 이거 네. 날카로운지 안 날카로운지 모르겠는데 김동연 후보가 어쨌든 지금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잖아요. 네네. 김동연 후보는 장단점이 뭘까요? 나는 왜 김동연을 이길 수 있는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제가 평을 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좀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선당 후사를 좀 기대했어요. 아, 선당 후사. 네네. 그랬는데 선당 아니다. 후사 기대했는데 네. 좀 더 좀 꽃길을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있어요. 이렇게 맨날 꽃게만 다니냐 이런 얘기.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과연 앞으로 이재명 고문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경기도는 특히 기본소득이라든가 대동세상의 가치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 가치와 철학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 이 부분에 부합되는 분이신가 저는 이거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조정식 의원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되는지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오도 들었고 잘 하실 거라는 지금 댓글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반대가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지율이 1등은 아니니까 네. 혹시 단일화를 할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 뭐 안민석 의원하고 단일화한다든가? 현재 단일화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럼 앞으로는 저는 상황 따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 경기도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각자의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그 지지층들이 얼마나 끌어모아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최종 확정된 후보 저는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네. 최종 확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네. 또 그리고 본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 응원한 댓글이 많은데 오늘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깡이 있구나 응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 뭐 네. 반말로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이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